네, 오늘 장 랭킹5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신한투자증권 황희연 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전과 살짝 분위기는 다릅니다. 그래서 오후에 포인트 어디에 둬야 될지 그 고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1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AI 쪽에 시선 먼저 둬볼 텐데요. 구조, 영업이익 여기를 돌파한 SK하이닉스 그러면서 반도체 이야기로 포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김민수 대표님과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환호했던 9시 구간이었고요. 3.7%까지 오늘 고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빨간불이긴 하지만 상승폭이 많이 제한된 구간인데요. 일단 SK하이닉스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보면 오늘 이 실적 어떻게 오후에 소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는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시장 영향을 좀 받아서 오후에 꺾인 건지 아니면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면서 어떠한 특이점이 나와서 상승폭이 반납이 된 건지 SK하이닉스의 위치 먼저 설명해 주세요. 네, 오늘은 SK하이닉스 네. 예, 오늘 잔칫날인데 LG솔루션이 더 와서 춤추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야, 그래서 아주, 소외가 되는 네. 수급적인 상황일까요? 그렇습니다. 항상 시장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 영역이라는 게 뭐 그대로 나오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하이닉스가 실적 잘 발표한 거 뭐 마의 구조 뭐 얘기하는데 솔직히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간 거고요. 하반기는 더 좋아질 겁니다. 아마 10조대로 들어가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하반기도 나쁘지 않겠죠. 만약에 이게 이번이 일회성이다. 네. 여기서 끝이었다 그러면 오늘 음봉이 이만한 게 바뀌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 버틴다는 얘기는 일단 하반기에도 기대감은 여전히 높은데 오늘의 좀 주춤한 분위기는 아무래도 시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시장 특히 정부 정책이 좀 요상하게 바뀌려고 하는 거 있죠. 예. 네. 또 대주주가 또 바뀌려고 뭐 기준이 바뀌려고 하는 뭐 이런 느낌들이 시장에 좀 약간 묻어가다 보니까 좀 묵직해지는 것 같고. 아, 세제 개편안 영향도 크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만하겠습니다. 예. 저는 더 이상 얘기를 시키게 되면 또 이상한 쪽으로 가서 혼자 열폭할 것 같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하이닉스 얘기하는데 왜 네. 정부 얘기를 하시는 거고 왜 자꾸 자극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네. SK하이닉스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네. 시장 영향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SK하이닉스 하반기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결국은 앞서 나왔던 외국계 리포트 내용에 대해서 이제는 더 믿음을 좀 잃어가고 그 이상 31만 원까지 높여간다고 하면 더 확신을 SK하이닉스에 가져가게 되는 지금이 또 한 번의 초입이라는 시선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한데 이제 보통 실적 발표하고 특이한 모멘텀이 없다 그러면 좀 주춤하는 과정이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약간 속도 조절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냥 편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러고 있다가 조금 더 밀려서 아니면 조금 더 흔들려서 뭐 원하는 자리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계속 늘려간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는 반도체 쪽에서 그러면 뭐 HBM 쪽과 함께 이렇게 성과가 잘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또 소부장 쪽으로 연결되느냐? 요즘 소부장 매매하기 진짜 어려워요. 네. 예, 뭐가 움직이는 것도 없고 잠깐 갔다가 또 다시 제자리로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중에서 한화비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번에 하이닉스와 함께 조금 상반기에 어떤 수준 받은 거에 67%를 한화비전이 다 가져갔다고 하는 걸 보다 보면은 그런 이제 모멘텀 있는 쪽들이 조금 더 부각을 받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큰 그림상은 여전히 하이닉스 마음에 드는 가격까지 들어와라 또 사줄게 이런 쪽으로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구간에 하나비전도 9%까지 뛰기는 하네요. 변동성이 소부장단에서도 커지긴 하다 보니까 많이 까다로워진 시장인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주인공이긴 하니까 황 팀장님과도 이야기 좀 풀어가 볼게요. 많은 분들이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내용 가운데 HBM4 최적의 가격, 수익성을 보전하는 그 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 부분에도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 것 같아요. 우려할 사항으로 이 부분이 이제 수면 위로 더 떠오르진 않을까라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면은 다음 단계에 대한 걱정도 조금은 필요할까요? 저는 이제는 좀 다음 단계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어차피 2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 어차피 뭐 한 5월부터는 2분기 실적 엄청 좋을 거다라는 얘기는 이미 투자자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었고 이제 과연 그 실적을 받아들였을 때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였는데 지난주에 이제 외국 외사 리포트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락이 좀 나왔죠. 네.
그리고 나서 빠르게 되돌림이 나왔다고 하면 단기 이벤트로 끝날 확률이 높은데 그리고 오늘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은 여전히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 종합해 봤을 때 일단은 조금 3분기는 슬로우해질 확률 또는 삼성전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흘러갈 확률이 좀 높지 않나. 지금 가격만 보고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기업의 내용 좋지만 주가가 언제 올라가느냐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뭐 기다리면 또 올라갈 수 있을 잠재력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일단은 상반기에 상대적으로 가장 강하게 대형주 중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왔고 지금 2차 전지가 올라가는 부분들 그리고 다른 섹터들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LG 에너지솔루션 이런 부분들 다른 대형주들까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한익스 빠져나온 수급들이 다른 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일단은 뭐 9조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하반기로 뭐 3분기, 4분기 다 10조 보이지만 사실 3분기 실적부터는 좀 슬로워지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다음 추정 3분기 예상 실적이 지금 나와 있는 컨센이 한 10조 정도 되는데 여전히 많이 법니다. 물론 많이 벌기는 합니다만 증가율은 분명히 감소되는 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올 상반기 2분기 때 많이 반영했다. 예, 그런데 이것보다 더 증가하는 섹터들이 분명히 시장에는 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수급의 순환매 차원으로 생각을 좀 들고요. 분명히 일정 부분 가격이 떨어지면 저가 메리트 분명히 생겨서 또 반등 나올 겁니다. 일단은 추세를 완벽히 되돌릴 때까지는 좀 리스크 관리라던가 아니면 단기 매매 쪽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AI란 키워드를 가지고 하드웨어 필요하니까 반도체 이야기로 뻗어나가기도 했고 다시 되돌아와서 AI 쪽에서 전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전력 설비 쪽 이야기로 뻗어나가기도 했거든요. 이 안에서의 순환매 형태로 볼 수 있을지 이 점도 궁금해서요. 이 부분 김민수 대표님과 이야기 해볼게요. 네. 전력 설비 쪽을 AI 투자 계속 이야기 나오고 드라이브 나오는 가운데 이쪽도 조명을 해볼까 봐요. 실적에 대한 민감도 기대치로 본다면 더 많이 시선이 가는 쪽은 전력 설비라고 보면 될지 오늘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 실적 이후 빨간불 머무르고 있거든요. 연동된 전력 설비 실적과 연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어제 또 HD현대 일렉트릭 실적 발표하고 네. LS 일렉트릭 실적 발표하고 모두 다 추정치 대비해서 한 10%, 11, 뭐 10몇 프로씩은 다 약간 좀 주춤했습니다. 근데 왜 주가가 안 빠질까요? 이게 그러게요. 현대 일렉트릭과 또 다르네요. LS는. 현대 일렉트릭도 올라왔어요, 다. 지금은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전력기기 쪽이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얘기하기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 언제부터 올라왔고 이제 또 전력기기 전력독이라고 그러죠. 예, 또 그거 얘기하냐라고 할지 몰라도 뭐 하이닉스도 하이토스 뭐 이러면서 이게 뭐 계속 또 그런 얘기 한다고 하더라도 예. 추세가 갖춰진 건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혹시나 이쪽이 아니고 절로 가겠지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다 돌아갑니다. 그런 쪽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나오는 LS 일렉트릭도 이번에 실적은 추정치 조금 미달했다고 하더라도 전력기기 쪽에서 가장 이번에 핵심적인 부분들 쪽에 하나는 관세 맞은 부분들 조금 현대일렉트릭 쪽에서 한 200억 정도 영업이익에 미스난 부분들이 거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게다가 또 환율 얘기 들어와 있고 그리고 나머지 약간 또 좀 지연된 부분들 그것도 좀 있다고 하더라도 옛날에 이거 지연만 됐다 그러면 주가가 뭐 10%씩 막 팍팍 빠졌던 쪽과는 좀 다른 부분이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전력기기 쪽에서 변화가 나오는 게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이번 실적보다 다음을 더 기대를 하는 이유가 배전반 쪽에서 성과를 더 충분히 낼 수 있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뭐 크게 안 흔들린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전력기기 하게 되면 변압기만 보고 있는데 네. 아닙니다. 요즘에 뭔가 안에서도 꿈틀꿈틀거리는 쪽들이 나오는 게 효성중공업이 왜 여기서부터 다시 레벨업을 시작했냐면은 이번에 수주했던 것 중에서 가스개폐기, GIS라는 쪽들이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이제 막 커가고 있는데 그쪽에 PPI 같은 경우는 이제 탁 턴에서 쭉 올라가는 분위기가 나오죠. 네. 이쪽도 새롭게 쇼티지가 되네라고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변압기란 어떤 부분들 쪽에서 뭐 이제 송전, 배전, 뭐 차단, 개폐 뭐 이런 쪽까지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이쪽에 대해서 역시나 쇼티지가 나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계속 관심이 높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 좋은데 내가 사고 싶으면 주가가 올라 있더라라고 하게 되면
그런 거는 감안을 하시고 지금은 뭐 그렇다고 여기서 공격적으로 들어갈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시장에서 또 뭐 다른 섹터가 좀 강하게 되면 이쪽은 또 소외됐을 때 그럴 때 좀 주춤한 자리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이용해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는 맞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이 나오면 기회의 시선으로 봐도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저희 전력 기기까지 이야기해보면서 반도체 쪽의 첫 번째 키워드는 마무리하고요. 관세 앞세워서 자동차까지 두 번째 키워드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가 오전에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변동성도 너무나도 커진 지수 그리고 어제 움직임이 가팔랐던 자동차 섹터였는데요. 궁금증 풀이 좀 해보도록 하죠. 황 팀장님, 사실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계속 수급은 큰 손들의 수급은 들어는 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일단 2+2 통상협의가 불발됐다라는 이슈의 영향력 어느 정도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지, 이 정도면 그 잡음을 충분히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하루일지 네. 아니면 더 불확실성 열어놔야 될까요? 오늘은 이 이슈가 가장 큰 거라고 봅니다. 오늘 네. 사실 GDP 성장률도 좀 잘 나왔고 2분기 충분히 시장도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전반적으로 성형돼 있다고 보는데 차익 실현이 물량이 나왔다는 거는 이런 부분이 더 크게 좋다고 봅니다. 어제 이제 일본에서 관세가 10% 되면서 네. 일본 뭐 도요타부터 시작해서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10% 이상씩 큰 상승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좋은 주가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협상이 취소된 게 아니라 일단은 유럽을 먼저 하자.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 유럽 다음 수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냉정히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럴까요? 네. 일단 이 부분이 기대감이 조금은 실망스럽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경계 심리로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많이 주가가 늘려 있었던, 그러니까 상반기에 가장 안 갔었던 섹터가 코스피에서는 2차 전지하고 그다음에 자동차였죠. 코스닥에서는 바이오하고 2차 전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두 섹터가 이제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해소되니까 이제 바로 수급들이 들어오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특히 어제 현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량까지 나오면 장대 항공이 나왔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예상 밖의 범위 밖의 관세율이 부과로 확정이 된다면 다시 추세 횡보 구간으로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죠. 당연히 뭐 말씀은 횡보라고 했지만 다시 주가는 조금 더 하락할 10만 원 이하로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다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오늘 도요타 자동차나 일본 자동차 주식과 같은 비슷한 결로 저는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주가, 그리고 시장 자체가 높은 곳에 있는 주식들보다는 아래에서 조금 더 지금보다 포텐이 더 있는 종목들 찾고 있는, 수급들 찾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신규 매수는 약간의 베팅 구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신에 또 반대로 말하면 손절매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아주 손익비가 높은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는 이번 주말간에 협상한다고 했으니까 다음 주에 사실 내일까지는 아마 시장에서 계속 지켜볼 겁니다. 누군가는 잘 될 걸로 예상하고 베팅을 하는 매수를 하실 거고, 누군가는 확실하게 나오고 나서 붙자 그 생각도 하실 건데, 너무 범위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제 마음속에서는 6대4 한 7대3 정도까지는 매수 쪽으로 보는 게 낫지 않나,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쪽이 매수인 네, 거죠. 네. 자, 그러면 관세를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앞쪽으로 당겨서 실적을 좀 키워드로 봐볼까 합니다. 오늘 2시 10분에 현대차의 IR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잠시 후에 현대차 쪽에 실적 나올 겁니다. 오늘이 현대차, 그리고 내일은 또 기아의 수치 2분기 성적표가 나오게 될 텐데요. 관세에 대해서 협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를 알기 전에 오늘 오후 그리고 내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숫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면 좋을지 전략 고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실적 이번에는 안 좋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럼 네. 시나리오 전략적으로 어떻게 구상해 나가야 되나요? 실적 별로 안 중요할 거로 생각합니다. 중요하지 않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크게 없는 상황 쪽에서 그 정도 실적 발표했다. 별 변화 없을 것 같고요. 자동차는 앞으로 봐야 될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협상 좀 미뤄졌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일주일 안에 다 결론 납니다. 그런 쪽에서 최악의 경우 일본 정도가 이제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게 나오게 되면 아마 자동차 쪽들은 그대로 변화가 나올 것 같다라는 쪽에서 잘 봐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 일본이 조금 더 집중도가 더 높다고 하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북미 쪽에서 공장 만들고 북미 쪽에서 생산한 쪽들의 비율이 7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생산하는 30% 가지고도 그렇게 열심히 협상을 했었는데 네.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전체 총 수출의 10% 차지합니다. 게다가 북미 쪽은 자동차 수출의 56%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우리 진짜 목숨 걸고 열심히 협상해야 돼요. 그래서 박원이 거기에 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본보다 더 좋은 결과를 끌어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나왔을 때 그래 뭐 단순하게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현대기아차한테 좋지 그게 무슨 좋은 거냐? 지금 장난하십니까? 그 연관된 그 수많은 또 이제 부품사와 관련해서 같이 연관된 그 산업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치는 여파가 우리 업종에서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은 정부가 더 신경을 써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좀 더 좋은 관세율을 받았었을 때 반응들 생각하게 되면 여기 자동차 쪽들은 반응이 더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좀 더 약간 좀 지금은 보초병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변화가 나왔었을 때 대응을 한다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와 그리고 어제 같이 동반해서 올랐던 부품주도 동일한 전략으로 대응하면 될까요, 대표님? 네, 부품 쪽도 그런데 부품은 이번에 시장이 좀 그래요. 네. 반도체도 그렇고 소부장 대응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부품주들도 뭔가 조금 좀 어렵고 그렇긴 한데 좀 너무 세부적인 부품으로 들어가시면은 지금 자동차 부품사 싼 거 늘렸습니다. 근데 그게 다 그대로 반응할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완성차 쪽으로 먼저 보시고 그러니까 중형주급의 부품사들 있죠. 그러니까 뭐 HL 만도부터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아니면 글로비스 이번에 실적 괜찮게 나온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쪽들. 그래서 지배구조랑 또 맞을 수 있는 섹터 이런 것들도 챙겨보시면서 그렇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컨콜에서 나오는지도 추가적으로 저희도 보기는 할게요. 2시 10분부터 오늘 현대차 실적 나온다라는 점 그 이후에 컨콜에서 나온 내용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대형주 실적 많이 나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실적도 나왔습니다. 일단 매출액은 5조 원대로 전년 대비 16.7% 감소한 것으로 나왔고요.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1,160억 규모로 나왔고요. 컨센 추정치 하회라고 나오네요. 오늘 주가 자체의 즉각적인 반응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일단 적자 전환이라는 키워드에 집중도는 높다라는 점까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반응 나오고 실적에 대해서 의미 있는 움직임 나오면 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관세에 대한 이야기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저희 다음 2차 전지 이야기 해볼 겁니다. 최근에 꿈틀꿈틀 그리고 오늘은 테슬라에 대해서 우려 섞인 시선은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장에서 2차 전지주의 힘이 강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이야기 시작을 해보죠. 셀 업체들의 주가 흐름부터 점검을 해보면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황 팀장님, 오늘 시장 전반에 관세 이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쭉 보고 있자니 LG 에너지 솔루션만큼은 상승폭이 관세에 대한 노이즈가 있었을 때도 오히려 커지는 흐름, 그러면서 장대 양봉을 그리고 있거든요. 호재가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만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부분 큰 의미가 있을지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뭐 수급적으로 보면 뭐 공매도 이제 해왔던 것들에 대한 숏커버일 확률도 좀 매우 크고요. 다만 이제 국내 기관들이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분명히 들어오는 걸로는 보입니다. 아마 장 마감하고 나면 외국인 매수 순매수 상위로 분명히 집계가 될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다음에 오늘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긴 합니다만 악재들은 계속적으로 다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인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밑에 있는 주식들, 앞서 말씀드렸던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밑에 있는 주식들은 이제 악재들은 대부분 많이 반영됐다라고 봐요. 그리고 호재 뉴스에 더 민감하게 반영하는 순간인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테슬라로 ESS 쪽 LFP 배터리 공급한다는 뉴스가 딱 나오니까 사실 앞으로 먼 일이긴 하거든요. 아직은 뭐 사실 이쪽에서 주시장을 뭐 수익을 돈을 벌려면 아직은 먼 미래기는 해요. 2027년은 네, 아직은 먼 오네요. 미래입니다. 근데 뭐 이제 2차 전지라는 게 우리가 2023년, 2022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조금 미리 선반영해서 분명히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향으로 연관되어 있는 뭐 율천화학이라던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LG 에너솔과 연관되어 있는 소부장들 이제 성과들이 좀 주가 흐름들이 좋습니다. 특히 뭐 LNF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좀 고민스러운 거는
가격만 보면 분명히 이제 좋은 흐름이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건 맞는데 2차 전지 지금 최근에 보면 테슬라의 비중도 사실 좀 미국에서 줄었습니다. 포드가 좀 더 높아졌고요. 지금 경쟁률도 좀 밀려오는 그런 양상. 그리고 아직까지는 업황 자체가 좋아졌다라는 건 보기에는 좀 이른 양상이죠. 근데 다만 주가는 가격만 올라가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거래량도 꽤나 많이 들어온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좀 머릿속에서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가격이랑 주가 흐름만 봤을 땐 분명히 매수 들어가는 거는 맞는데 전방 산업만 놓고 전방 업황만 놓고 보면 쉽게 뭔가 지르지 못할 수, 과감하게 할 수 없는 딱 그런 양상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럴 땐 사실 가격만 보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올라서 다행이긴 한데요. 주가가 그리고 장기 이평선들이 아직까지는 100% 돌았다라고 보기는 좀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닥에서 최소 30% 정도는 올라와야 이제 바닥 탈출이라고 보는데 이제 오늘 30%를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면 확실히 바닥은 잡았다라고 봅니다. 다만 한 번에 갈 수 있을지 눌렀다 갈지는 분명히 눌렀다 갈 확률이 높다라고 봐요. 대형주가 이렇게 크게 솟았다는 거는 바닥은 맞지만 위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물량들이 쌓여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화하는 과정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왔던 뉴스는 분명히 좋은 재료는 맞다라고 봐요. 근데 어젯밤 지난 밤에 테슬라 실력 발표한 것도 봤을 때 좋아질 수가 당장은 없어요. 숫자로는. 그렇기 때문에 내러티브로만 움직이는 오늘 하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금 시장 순환매 이렇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시장 순환매 차원으로 주가가 빠지고 오늘 빠졌던 종목들이 반대로 올라가는 그런 시기에 또 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LG 엔솔향 소부장 공략하시는 것보다 다른 쪽 뭐 SDI라던가 그냥 다른 쪽 소부장을 공략하시던가 아니면 소듐 배터리라던가 그다음에 실리콘 응급제 쪽을 공략하시던가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공략하신다면 그쪽 공략하시는 게 낫고 아니면 오늘 아예 다른 업종들 좀 밀리고 있는 업종들 쪽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신 흔적을 한마디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도 같이 좀 들어보도록 하죠. 공략 포인트가 이쯤 되면은 최대한 여러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200일 선을 뚫었으니까 이쪽 봐야 될까 고민도 더 하실 것 같고 아니면 삼성 SDI 같은 경우 좀 더디다라는 평가도 받잖아요. 아직까지 조금 더 출렁거림이 있고 바닥을 잡지 못한 쪽을 찾을지 그 안에서 흐름을 고민하신다면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하실까요? 네, 제가 2차 전지 얘기 나올 때마다 딱 강조드렸던 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LFP, 우리가 LFP 할 거다. 네. 이 얘기 강조드렸었고 두 번째 ESS. 네.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이네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합니다. SK도 할 거예요. 네. 왜냐면 지금 미국에서는 테슬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올해 말쯤에 하면 무슨 변화가 나오냐면 중저가 전기차를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조금도 못 받는데 생존하려면은 그 저렴한 가격 경쟁력 있는 전기차를 계속 내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테슬라도 테슬라 2인가 뭐 해서 뭘 나오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업체들도 다 그렇게 돼서 폭스바겐까지 그렇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경쟁력을 따진다 그러면 테슬라가 왜 요구를 했겠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에 그렇다는 얘기는 LFP로 좀 싼 거 만들어줘 라는 쪽으로 전환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럼 거기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캐즘의 돌파 조건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저 같이 공급하는 양극재인 LNF 그리고 또 응급재는 포스코 퓨처엠 또 실리콘 응급재로 전환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대주전자재료 이런 쪽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 ESS는 이번 테슬라 실적에서도 보시다시피 역시나 확장돼 갑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신성 ST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했죠. 예, 이거 지금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죠. 예, 더 갈 수 있습니다. 더 갈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실적 발표하고 그 다음을 보셔야 돼요. 이번에 실적은 나올 게 없습니다. 보여줄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약간 주춤하겠죠. 그런데 아마 하반기부터는 조금 가속도가 붙어서 내년, 내후년 성장의 폭은 가장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 NCS나 이런 쪽들의 종목들은 눈여겨보는 게 맞겠다라는 쪽으로 그렇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현대제철의 실적 나왔습니다.
자, 오늘 2시부터 IR이 진행이 됩니다. 15분 후부터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되니까요. 추가적으로 업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챙겨보시고요. 일단 2분기 매출액은 5조 9,456억 원이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는 매출 부분은 소폭 상회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중요한 건 영업이익입니다. 831억 원 정도를 시장에서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 영업이익 나오는 것으로는 1,000억 원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그런데 이제 컨센이 최근에 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나 봐요. 하회하는 것으로 보는 것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컨센상의 수치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오면서 현대제철 현재는 아래쪽으로 좀 꺾이는 흐름 2.6%가량의 하락률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민감도 많이 높아지고 있네요. 계속 지켜보시고요. 현대제철의 현대 흐름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실적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실적하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조선 먼저 생각나실 겁니다. 조선 방산 쪽 연결해서 보도록 할 텐데 한때는 피크아웃이다라는 우려도 시장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상반기 잘했다, 아직까지 모멘텀 있다라는 쪽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오늘 삼성중공업을 필두로 해서 이제 조선주의 실적도 줄줄이 발표가 될 텐데요. 황 팀장님, 지난 1분기의 실적 시즌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조선주의 폭발력에 또 한 번의 퍼포먼스를 좀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좋을 것이다 라고 시장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조선주 오늘부터 본격화될 이 수치 싸움 어떻게 전략 구상해야 될까요? 뭐 바뀐 건 없습니다. 바뀐 건 없고 네, 계속 주도주 하반기에도 주도주로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주도 섹터로 보시는 게 저는 네. 맞다라고 보고 반드시 조선주 또는 조선 기자재에는 하나 정도는 포트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에는 여전히 변화 없습니다. 일단은 뭐 관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도 하고요. 글로벌리하게 한국이 많은 대안, 뭐 한국 밖에라는 표현이 좀 너무 절대적이면 한국이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가장 잘하는 업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편하고요. 실적은 올해까지는 사실 올 상반기까지는 이런저런 실적 이슈는 계속 있었습니다. 사실 먼저 실적이 좋았었던 뭐 종목들이 먼저 위주로 올라왔지만 확실히 하반기부터 실적 기대되는 삼성중공업이 2분기 들어오면서부터 가장 먼저 신고가 가는 흐름이거든요. 지금 다른 종목은 신고가 갔다가 밀렸다가 이제 올라가는 구간이고 삼성중공업이 신고가를 지나쳐 가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나마 조선주 안에서도 삼성중공업 쪽이 조금 더 주도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 추가적인 발주 계속 요즘에 조선주들도 발주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해서 받았던 효과들이 아마 하반기부터는 더 나오지 않을까, 내년부터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하반기에도 여전히 조선주에 대한 긍정적인 뷰는 계속적으로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를 네. 본다면 삼성중공업, LNG 쪽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조선주 아직까지도 포트에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네. 실적하면 조선을 먼저 꼽았는데 또 곁다리로 보면 저희가 항상 연결고리로 보는 게 조선 방산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 후반으로 갈수록 하나오션 특히 강하고 하나그룹주에 대한 수급의 힘이 강력해지고 있어서 이게 조방이 간다라는 시선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화그룹주에 대한 응집력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주목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느 쪽으로 분석을 하는 게 맞을까요? 왜 원자력은 빼십니까? 섭섭하게. 원자력도 그럼 같이 해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그렇게 얘기한다고 또 같이 집어넣으시면 또 맨날 섭섭하네요. 그렇죠. 예. 네.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조선 방산 마찬가지로 원자력 이쪽에 가장 큰 산업의 특징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실적은 벌써 돌아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실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실적 좋다는 거 가지고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실적 좋다 이거 팔아야 돼요. 이 수주를 받는 기계 업종의 특성상 실적 좋을 때는 파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팔지 말고 더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수주를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조선 지금부터는 가장 체크하고 보셔야 될 게 수주입니다. 우리 실적은 별로 그렇게 그냥 그렇구나 뭐 환율이나 뭐 때문에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냥 잘 나오는 때니까 그렇구나라고 보셔야 되고 방산도 마찬가지로 추가 수주 아마 지금부터는 유럽 쪽 아니면 그 외 국가 쪽에서 수주 받는 것들 그리고 또 좀 더 확산되는 과정들을 보시면서 그게 레벨업을 이끄는 조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반대로
수주가 잘 안 나오잖아요. 예, 좀 제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크게 안 나온다 그러면 조정 나올 겁니다. 이렇게 줄줄줄줄 조정 나올 테니까 그런 때 반전의 기회를 좀 찾아보는 게 좋고요. 마찬가지로 원자력도 또 들어가게 되면 똑같습니다. 이쪽은 다 수주 기반이다 보니까 네. 그게 보강돼서 앞으로의 지금 실적 사이클을 더 확장시킨다. 그게 가장 큰 중요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조선 쪽에서는 그러니까 하나오션이 주가가 강한 이유가 그거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는 설명을 못합니다. 실적 나오는 것 대비해서 비싸요. 고평가입니다. 고평가인데도 왜 이렇게 갈까요? 라고 하게 되면 그게 기반은 수주입니다. 앞으로 필리조선소에서 뭐 이렇게 더 확장돼서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 수주에 있다라는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시선 모아지고 있습니다. 실적 이슈 본다면 쌈바 있을 거고요. CDMO 쪽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재 시장입니다. 일단 실적 좀 포커스 맞춰볼까요? 쌈바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 좋고요. ST팜 잠시 저희가 하단으로 나가기도 했어요. 실적 나왔는데 CDMO 실적 이 키워드에 대한 더욱더 강력하게 가져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황 팀장님, 여기에 대한 기대감 상단을 계속 놓고 하면서 키워나가다는 측면에 주목해야 될까요? 네, 뭐 대형주라서 뭐 이제 외국인들 영향이 좀 더 많이 받긴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오랫동안 100만 원 근처에서 횡보했습니다. 네. 네, 100만 원 깼다가 올라왔다가 그러면서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일단은 오늘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고요. 지금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단은 밀리지 않고 고점에서 계속 100만 원 근처에서 에너지를 한 6개월 정도 모았다는 것 자체가 상대적으로 엄청 강한 모습이라는 걸로 좀 증명하고 좀 증거로 제시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답답하실 수 있어요. 물론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 뭐 이것보다 낮은 뭐 알테오젠이라던가 시총이 좀 작은 알테오젠이나 다른 뭐 리아켄바이오 이런 쪽을 더 화끈하게 더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또 투자자들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도 괜찮고요. 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기 위해서의 매도는 괜찮습니다. 어허. 근데 다만 뭐 그게 아니라 앞으로 주식이 안 좋을 것 같다. 뭐 다 왔다. 뭐 그런 이런 기조로 이런 뉘앙스로 주가를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가총액 뭐 상위 종목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5만 원 선까지 목표 주가가 나오는 상황이네요.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제약바이오 딱 하나만 점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ABL 바이오가 워낙 강한 구간에서 네. 이슈 앞두고 있습니다. 이벤트 앞둔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간략하지만 임팩트 있는 분석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뭐 임팩트 뭐 이제 올라가면 됐죠. 뭐 ABL 바이오 잘 갔으면 되는 거고요. 예. 거기까지 신고가 나오고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ABL 바이오가 못 간 이유가 있었어요. 그동안에 전환 상환 우선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줄줄줄 대다가 회사에서 좀 자신 있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거 큰 영향 없다라는 쪽에서 올해 라이센싱하고 추가적으로 더 나올 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로슈에서 또 임상실험 1-2까지 들어가는 성과 나오는 걸 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BBB 셔틀의 가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추가로 비슷한 구조가 올릭스가 있습니다. 아하. 이거 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가장 강조드리는 게 CMO 쪽 이거 우리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볼다는요. 예, 오늘 나왔던 이제 ST팜이나 바이넥스 이런 쪽으로 좀 같이 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시선을 둘 타이밍은 맞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랭킹5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김민수 대표, 황유한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